혹시 이런 미스터리 들어보셨나요? 사회는 분명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왜 거리는 더 위험해졌을까?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낸 아주 독창적인 이론, 바로 일상활동 이론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1969년 미국의 한 국가위원회가 던진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죠.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는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역설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960년부터 15년 동안 사람들의 소득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강도 범죄율은 무려 263%, 거의 3배 넘게 폭증합니다. 당시 이론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해답을 찾아 나서 볼까요? 범죄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로렌스 코언과 마커스 펠슨이라는 두 사회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질문 자체를 바꿔버려요. 왜 범죄를 저지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범죄가 가능해지는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의 기회에 주목한 거죠. 자, 이 이론이 말하는 범죄의 레시피 정말 간단합니다. 딱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첫째,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는 사람. 둘째, 만만하고 가치 있는 공격 대상, 즉 적절한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지켜보고 막아줄 유능한 보호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3가지 재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딱 마주쳐야만 범죄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없으면요. 범죄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 시대에 이 3가지 재료가 그렇게나 자주 만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우리 지갑만 두둑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즉 일상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증거 한번 볼까요? 1960년대 10년 만에 1인 가구가 무려 34%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집을 지키는 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증거도 한번 보시죠.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31%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좋은 사회적 발전이죠. 하지만 동시에 낮 시간 동안 집은 점점 더 오래 텅 비게 된 겁니다. 범죄자의 눈에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제 여가 시간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방문 횟수가 72%나 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집과 동네라는 익숙한 공간을 비우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동시에 범죄의 재료 중 하나인 적절한 표적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TV 좀 보세요. 10년 만에 무게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예전엔 두 사람이 낑낑대며 옮겨야 했던 비싼 물건이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이 가볍게 들고 뛸 수 있는 목표물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범죄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는지 말이죠. 퍼즐이 딱 맞춰지죠. 사람들이 집과 동네를 떠나니까 집과 이웃을 지켜주던 유능한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다니는 시간이 늘자 나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도 줄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훔치기 딱 좋은 작고 비싼 물건, 즉 적절한 표적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건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집 밖에서의 범죄 위험이 집안보다 4배 이상 높다. 이건 보호자의 존재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이 정말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범죄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1960년 낮에 일어나는 주거 침입은 1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그 비율은 33%로 2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범죄자들이 빈집이 늘어난 우리의 바뀐 일상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20세기의 미스터리였던 범죄율 폭증의 주범은 가난이나 실업이 아니었어요. 바로 풍요가 가져온 우리의 일상활동의 변화, 그것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회였다는 것.
이게 바로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획기적인 이론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범죄의 증가가 꼭 사회가 망가졌다는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회가 더 자유로워지고 번영하고 있다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코언과 펠슨의 말처럼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자유와 번영이 역설적으로 범죄의 기회를 키운 셈입니다. 자, 그럼 40년도도 된 이 이론을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고 SNS에 내 일상을 공유하며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일상 활동은 어떤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의도치 않게 미래의 범죄를 위한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